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매일같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어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수수방관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남 학생기 소음과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이 수개월째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주도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안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남북 간 한라인 복원과 같은 작은 노력이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중 대화는 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무력 충돌, 국지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mm 박격포탄 수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방사청은 수출을 추진 중인 해당 방산업체에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방사청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표시를 지운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방산 수출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번은 소탐 대실을 하는 꼴입니다. 레바논에 한국산 포탄이 수출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헤즈볼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너무나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계합니다.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합니다. 봉숭아 학당입니까? 바로 들통날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JTBC와 명태균 씨의 인터뷰를 따르면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서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빠라고 불리는 그분,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특별 대우받는 그분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특검받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